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즉,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최측근을 소환한 것입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김건희가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상등분으로 쪼개지는 공약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니죠. 검찰 자신들 때문입니다. 이런 소스를 한겨레에 쓱 흘려주면 민주진영 지지층이 야, 검찰 잘한다, 이걸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칼춤 한번 시원하게 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꼬에 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나올 때까지 터는 뭐,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이제 복수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복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예방 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소위 특별 예방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일반 예방.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건 뭐 하려고 가둬 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형사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꼭 내란 법만을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아,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책임을 대해서 물어야죠.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거 지금 대세는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아, 그거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안 하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반드시 남용됩니다. 예.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달달들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내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두 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두 대는 때려야 돼. 그러니까 두 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두 대 뭐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네 대를 패야 아니면 한 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든지 검찰의 위상을 좀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예.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네, 공감합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또한 한 명 더 떡수도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의 난, 그러니까 한덕수의 위헌적 헌재 알박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애초 한덕수가 감히 왜 주제넘게 헌재 알박기에 나선 건지 의문이 컸죠. 가장 주된 노림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해 헌재 구도를 미리 보수 우위로 바꾸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보수 우위 헌재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불소추 특권은 수사 기소에만 해당될 뿐 당선 이전에 받던 재판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자마자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조건 헌재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도 해당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 들 겁니다. 한덕수는 감히 이때를 대비해 미리 헌재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 두고자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즉 내란이나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45일 뒤 그 순간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